안녕하세요 여러분, MZ쌤입니다. 네, 오늘은 중학교 3학년 1학기 역사 중간고사 범위 세 번째 수업입니다. 네, 오늘 수업의 주제는 바로 여러 나라의 등장입니다. 그래서 저번 시간까지 우리 선사시대 배웠고요, 고조선 배웠습니다. 그 다음에 고조선이 한나라의 침입으로 멸망하고 나서 한반도에 등장한 5가지 여러 나라의 등장, 그리고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고조선이 멸망하고 나서 등장한 여러 나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건데요. 자, 우선 총 5개의 나라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부여, 고구려, 옥저, 동해, 삼한이라고 하는데요. 참고로 여기 보시면, 아래 보시면 요 오른쪽에 지도가 있는데 마한, 진한, 변한이 있어요. 공통적으로 들어간 글자가 있죠. 그게 뭐죠? 그렇죠. 여기 보시면 한 세 글자죠. 그래서 우리가 요 세 가지의 한이 들어간 나라를 싸잡아서 우리가 삼한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앞으로 삼한으로 우리가 공부를 할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이 총 5개의 나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부여, 고구려, 옥저, 동해, 삼한을 총 3가지 기준으로 한번 정리를 해볼 건데요. 첫 번째는 정치적인 영역, 두 번째는 어떠한 풍습이 있었는지, 그리고 세 번째는 제천 행사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자, 이 제천 행사에 대해서 뜻을 한번 풀어보시면 행사인데요. 어떤 행사냐면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근데 어디에다가 제사를 지내는 것일까요? 그렇죠. 바로 하늘에다가 제사를 지내는 거죠. 그래서 당시에 여러 나라들이 어떤 제천 행사를 진행했는지에 대해서도 중요하니까 꼭 알아둘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부여부터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여의 정치적인 특징은 어떤 특징이 있었냐면 바로 연맹왕국이라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자, 연맹왕국, 뭔가 어려운 단어인 것 같은데 뜻풀이를 해보면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자, 연맹에서 연자가 무슨 뜻이냐면요, 연합이에요. 즉 힘을 합친다 라는 뜻이고요. 맹자가 뭐냐면 맹세할 때 맹이에요. 그래서 뜻을 풀어보면은 힘을 합치기로 약속하고 만든 왕국이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힘을 합치기로 했느냐? 바로 귀족 세력들이 서로 힘을 합치기로 약속하고 만든 나라가 바로 연맹왕국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이고, 기본적으로는 이 나라가 세워질 때 연맹왕국 같은 경우에는 귀족의 힘을 빌렸기 때문에 귀족의 힘이 셀까요? 약할까요? 기본적으로 귀족의 힘이 셀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연맹왕국은 기본적으로 왕권이 약하다라는 한계가 있습니다. 자, 이어서 가면은 아까 쌤이 이야기했죠? 귀족 가문들이 힘을 합쳐서 만든 나라가 연맹왕국이다. 부여가 그러하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자, 말 그대로 이 귀족 가문은 그럼 어떤 것들이 있었느냐? 바로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마가, 우가, 저가, 구가. 마가, 우가, 저가, 구가. 마가, 우가, 저가, 구가. 뭔가 원시인 같은 느낌이 들죠. 자, 마가, 우가, 저가, 구가에서 보시면 공통적으로 들어간 것들이 바로 아마 단어가 가입니다. 가. 그래서 요 가는 무슨 뜻이냐면 가문이라는 뜻입니다. 귀족 가문인데, 근데 여기서 다른 글자를 보면은 요런 것들이 있죠. 마, 우, 저, 구, 마, 우, 저, 구, 마, 우, 저, 구. 이런 것들이 있어요. 자, 마, 우, 저, 구가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하나하나 보면은 마 같은 경우는 말이라는 뜻이고요, 우는 소, 저는 돼지죠. 돼지. 그 다음에 구는 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축의 이름을 따서 부여 귀족 가문의 이름을 정한 거죠. 그래서 이걸 마가, 우가, 저가, 구가. 그래서 총 부여에는 4개의 귀족 가문이 있었고, 이 4개의 귀족 가문들이 서로 힘을 합치기로 약속을 하고 세운 나라가 바로 부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마가, 우가, 저가, 구가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 풍습은 건너뛰고 제천 행사 보겠습니다. 자, 부여의 제천 행사 이름은요, 바로 영고였습니다. 영고. 그래서 쌤이 옛날에 고등학교 때 선생님께서 이걸 외우는 방법을 알려주셨었는데, 그때 부영고 이렇게 외우라 했습니다. 부영고. 부여를 길게 말하면은 부영고 이렇게 이어지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렇게 외우시면 민망하지만 효과는 좋을 겁니다. 넘어가도록 하죠. 자, 당시에 이제 부여가 있었는데, 이 부여에는 왕자가 3명 있었습니다. 첫째, 둘째, 셋째. 근데 이 셋째 아들이 굉장히 능력이 출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첫째랑 둘째가 셋째를 굉장히 미워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셋째가 내가 이제 부여에서는 왕을 못할 것 같아. 이 첫째 형, 둘째 형이 나를 너무 견제해.
그래가지고 이 셋째가 따리라리라리라 해서 따로 부여해서 탈출을 해가지고 나라를 하나 세우는데요. 그 나라가 바로 고구려고요. 이 셋째 아들의 이름이 바로 주몽입니다. 그래서 주몽이 세운 나라가 고구려다. 근데 주몽은 부여의 왕자 출신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고구려라는 나라를 세울 때 새로운 지역에 가서 새롭게 나라를 건국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주변 지역의 권력자들, 귀족들의 힘을 빌릴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나라를 세울 때. 그래서 고구려도 마찬가지로 귀족들끼리 힘을 합치기로 약속해서 만든 연맹 왕국의 형태를 띄었었고요. 부여는 마가, 우가, 저가, 구가 4개의 귀족 가문이 있었다면 고구려는 5개의 귀족 가문이 모여서 오부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 이렇게 고구려도 마찬가지로 오부 귀족 가문들이 이제 서로 힘을 합쳐서 만든 나라였고, 그러다 보니까 이 귀족 가문 5개가 자신들의 의사를 국정에 반영하기 위해서 회의체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게 뭐냐면 적어볼게요. 바로 제가회의라고 하고요. 자, 이 제가회의에서 가짜가 무슨 뜻이냐면 아까 마가, 우가, 저가, 구가 했을 때 그 가문이란 뜻이고요. 여기 제가 무슨 뜻이냐면 조금 어려운 단어인데 모든, 올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모든 귀족 가문들이 모여서 국정을 논의한 회의 기구가 바로 제가회의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래 보시면 고구려 5부의 대표들이 모여서 중요한 정책을 논의했던, 결정했던 회의체가 바로 제가회의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이제 고구려의 풍습을 보겠습니다. 고구려의 풍습에는 어떤 게 있었느냐? 자, 바로 서옥제라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서옥제. 자, 그럼 서옥제가 도대체 무엇이냐 보시면은 혼인한 후에 남자가 처가에 서옥이라는 작은 집을 지어요. 거기서 일정 기간 동안 살고 남자의 집으로 복귀하는 고구려의 결혼 풍습을 서옥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림을 그려보면 이런 거예요. 뭐 어려운 거 아닙니다. 자, 즉 처가, 와이프의 집이 있는데 그 와이프의 집 마당에 작은 집을 하나 지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남편과 아내가 같이 살아요. 같이 살다가 아기가 조금 크면은 이 사람들이 이제 독립해서 사는 그러한 제도가 바로 서옥제다. 이런 풍습이 고구려에 있었다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렇다면 왜 남편이 이제 아내 집에 가서 살았느냐 라고 말한다면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지만 역사학계에서 이런 말도 있어요. 당시에는 노동력이 중요한 사회죠. 왜? 농업사회니까. 근데 이 여자가 그 집안에서 결혼을 해서 분가했을 경우에 이 처가 입장에서는 노동력이 하나 잃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보상하기 위해서 남자 측에서 일정 기간 동안 처가에 속해 있으면서 노동력을 제공했다라는 해석을 역사학자들이 몇몇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제도가 서옥제고 이것이 고구려에 있었다 정도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으로는 고구려의 제천 행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고구려의 제천 행사 이름은 바로 동맹이라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옥저와 동해를 볼 건데, 옥저와 동해는 참으로 안타깝게도 이 주변에 고구려가 있었기 때문에 이 고구려의 간섭으로 인해서 옥저와 동해는 강국으로 성장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옥저와 동해는 안타깝게도 성장을 하지 못하게 되고요. 자, 이런 옥저와의 풍습을 한번 보시면은, 아까 이야기했듯이 고구려는 주변에 있던 옥저와 동해에 대해서 간섭을 많이 했고요. 그 다음에 많은 약탈을 자행했습니다. 특히 옥저는 고구려의 근처에 있었기 때문에 보다 많은 착취를 당했는데요. 안타깝게도 이 옥저 여자들도 고구려 사람들이 약탈하고 납치해가고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다행인 것은 이 옥저 여자들 중에서 결혼한 사람은 건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옥저 사람들은 고구려의 약탈로부터 자신의 딸을 지키기 위해서 내린 결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어린 아이를 결혼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 제도가 바로 민며느리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민며느리제의 민자가 뭐냐면 민머리 할 때 민자예요. 보시면 민머리는 여러분들 태어났을 때부터 머리가 찰랑찰랑 하면서 여러분들 태어나나요? 아니죠. 머리가 굉장히 반짝거리죠. 아기일 때는. 귀엽죠? 머리가 굉장히 반짝반짝거려요. 왜? 민머리니까. 아기 때는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생겼죠. 그래서 민머리일 때
시집을 보낼 정도로 굉장히 어린 아이를 결혼을 시켰다라고 해서 민며느리제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동해 보겠습니다. 자, 동해는 지리적인 특징이 있어요. 자,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겠지만 이 동해 지역을 보시면 혹시 현재 행정구역상으로 이 동해가 어느 곳인가요? 혹시 알고 계신가요? 보시면 강원도 쪽이에요. 강원도. 강원도에는 뭐가 많나요? 그렇죠. 물론 감자도 굉장히 많죠. 하지만 더 많은 게 뭐냐면 바로 산과 나무예요. 특히 산이 굉장히 많은데 선생님이 그림을 좀 그려보겠습니다. 산이 굉장히 많아요. 뭐 태백산, 뭐 그 다음에 금강산 엄청나게 많은데 이런 산이 많다 보니까 사람들이 산 꼭대기에 살 수 있을까요? 안 되겠죠. 그럼 어디서 살 수 있느냐? 이러한 산 골짜기 사이에서 살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됐죠? 산 꼭대기에 못 사니까. 자,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산 골짜기에 마을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각자 동해 사람들이지만 아무래도 산으로 둘러싸여 있는 골짜기에 살다 보니까 서로 왔다 갔다 왕래하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굉장히 어려웠겠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풍습이 생기냐면 야, 우리 서로 부족들끼리는 우리 마을끼리는 서로 침범하지 말고 각자의 영역을 지켜주자 라는 식의 풍습이 생기는 거예요. 왜? 산맥이 가로막고 있다 보니까 서로 왕래가 자유롭지 않아. 그러다 보니까 같은 나라 사람일지라도 서로 경계하는 마음이 많아지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생긴 제도가 뭐냐면요, 바로 여러분들 적어보겠습니다. 바로 책화입니다. 책화다. 그래서 책화라는 제도가 어떤 제도냐면 여기 보시면 타 부족의 경계를 침범하면 배상하는 거예요. 왜? 산으로 둘러싸여 있으니까 서로 왕래를 안 하다 보니까 어떤 경계심이 생기겠죠.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동해의 제천 행사 보시면 무천입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배운 제천 행사가 영고, 동맹, 무천 이렇게 세 가지인데 여러분들이 이거를 암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외우시냐면 부영이와 고동이는 동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외우시면 돼요. 부영이와 고동이는 동무다. 친구다. 다시 한번 부영이와 고동이는 동무다.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외우면 되냐? 자, 부영 말 그대로 자, 부여의 영고 됐죠? 그 다음 두 번째 고동 고구려 동맹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동무 어떻게 해석할 수 있죠? 그렇죠? 동해 무천.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외워주시면은 여러 나라에 등장하는 제천 행사에 대해서는 한 번에 암기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고요. 마지막입니다. 사만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이 사만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바로 천군과 군장이 서로 따로 분리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게 뭔 말이냐? 천군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제사장을 의미하고요. 군장이라는 것은 정치적인 우두머리를 뜻합니다. 정치적인 우두머리를 뜻하는데 이 두 개가 서로 분리가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린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느냐? 아하, 사만이 재정 분리 사회였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즉 제사의 영역과 정치의 영역이 분리되어 있었다. 근데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웠듯이 이 재정 분리와 다른 반대말이 재정 일치 사회고 이 재정 일치 사회에 대해서 우리가 배운 나라가 있습니다. 그게 무슨 나라죠? 그렇죠. 고조선이었죠. 자, 복습 차원에서 한 번만 더 갈게요. 이 재정 일치 사회였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단어가 뭐야? 그렇죠. 단군이라는 단어와 왕검이라는 단어가 하나로 합쳐져 있는 것을 봤을 때 아, 재정 일치 사회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저번 시간에 배운 거였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사만의 풍습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바로 소도라는 장소가 있었어요. 소도라는 장소가 있었는데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쌤이 아까 이야기했죠. 천군은 제사장입니다. 근데 이 제사장이 독특하게도 본인만의 어떤 영역을 관리했었어요. 그 영역의 이름이 바로 소도인데요. 됐죠? 자, 이 소도가 있는데 이 소도는 천군이 다스리는 굉장히 신성한 지역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나 이 안쪽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천군이 다스리는 신성한 지역이 있었다. 그것이 바로 소도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되셨죠? 자, 이렇게 작은 한반도 내부에 굉장히 다양한 나라가 있습니다. 하지만
굉장히 다양한 나라가 좁은 땅에 있다 보니까 이 5개의 나라가 계속해서 유지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 5나라가 추후에 점차 정리돼서 3개의 나라로 정리가 됩니다. 그 시대를 우리가 삼국시대라고 하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우리가 삼국시대 고구려부터 공부해서 고구려, 백제, 신라, 그리고 가야, 그리고 삼국의 문화까지 한번 배워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 듣느라 정말 고생 많았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